반갑습니다. 송주준입니다. 오늘 저는 영상을 통해서 현재 지금 이 순간에 홍콩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거를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나중에 이게 또 뭐 어떤 식으로 왜곡이 돼가지고 어떻게 쓰일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한 사실이죠. 현재 지금 21세기에서 친일은 나쁜 게 아닙니다. 현재 지금 21세기에서 위험한 것은 친중입니다. 제가 뭐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를 뭐 너무 좋아해서 그것도 뭐 사실이긴 합니다만 뭐 제가 창시 개명을 해서 그건 뭐 사실이 아니지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친일이 좋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딱 한 가지 이유입니다. 일본은 21세기 사회에서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존재하고 있고 중국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리고 인권 변호사였다라고 하는 사람이 무시했던 홍콩의 상황, 그 홍콩이 현재 어떤 고통을 받고 있는지 한번 우리가 같이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영국과 중국은 1997년도에 홍콩 반환에 대해서 협정을 맺었습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그 유명한 일국 양제 체제가 시작이 되었죠. 너무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일국 양제 체제라고 하는 것은 한 나라에 체제가 두 개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국이라고 하는 큰 나라에 홍콩이 존재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콩 자체만의 자치권을 보장해 주겠다. 그게 이제 일국 양제죠. 1997년도에 맺었던 협정에 따라 가지고 홍콩은 2017년도부터 행정장관을 직선제로 뽑기로 되어 있었는데요. 그런데 예전부터 이런 얘기가 나왔었죠. 행정장관은 직선제로 뽑는 것이 아니라 무늬만 직선제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2014년도에 중국 정부가 다음과 같이 발표했던 겁니다. 2017년도에 홍콩에서 행정장관을 이제 선거를 할 때 중국에서 먼저 과반수 이상의 지지를 얻은 후보자 2-3명 정도를 추천하면은 그 사람 중에서 직접 선거로 홍콩에서 선출한다라는 것이죠. 홍콩에서 행정장관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대통령과 비슷한 역할을 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홍콩에 자치권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 자치권의 상징이 바로 행정장관인 것이죠. 그래서 1997년도에 영국과 중국이 협정을 했었을 때도 이 행정장관만큼은 홍콩 사람들이 직접 선거를 통해서 뽑는다라고 이제 협정이 됐던 것인데 2014년도에 완전히 그거를 어겨버린 것이죠. 후보자 자체를 홍콩에서 내는 것이 아니라 중국에서 후보자를 결정해주고 그 사람 중에서 골라라 라고 하니까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직접 선거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그래서 2014년도에 그런 식의 발표가 나오고 난 뒤에 홍콩에서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지게 됩니다. 저런 식의 대규모 시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중국은 저 사람들의 얘기를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행정장관은 사실상 간접제의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시간이 얼마 지나고 난 뒤에 홍콩에서는 그때 당시보다 몇 배나 더 큰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모이는 대규모 시위가 다시 한번 시작이 되게 됩니다. 2019년도에 홍콩은 200만 명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여서 시위를 하게 되는데요. 그때 당시에 논란이 됐던 것이 무엇이냐? 바로 중국 송환법과 관련된 논란이었습니다. 중국 송환법을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홍콩에서 뭔가 죄를 지은 사람이 있으면 홍콩에서 처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중국으로 송환시켜서 중국에서 처벌을 받게끔 할 수도 있다. 그게 이제 송환법의 기본적인 골자인데요. 겉으로 들어서는 뭐 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들리실 수도 있습니다만 사실상 이런 식의 법은 악용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송환법을 근거로 해가지고 홍콩 내에서 반중국적인 그런 운동을 하는 사람들을 기꺼이 잡아갈 수가 있는 그런 근거로 쓰일 수 있다 보니까 당연히 홍콩 사람들이 200만 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저런 식으로 반대를 했던 것입니다. 논란이 커지고 나니까 중국 송환법은 공식적으로 일단 철회하기로 발표를 하기는 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중요한 포인트가 한 가지가 있는데요. 홍콩 사람들 입장에서는 대단한 성과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시위를 통해 가지고 중국이 밀어붙이는 거 그거를 막아냈다라고 생각이 드니까 대단한 성과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저거를 우리가 중국 입장에서 생각해 봤었을 때는 굉장히 좀 자존심 구기는 일이라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뭔데 홍콩 사람들이 뭔데 저 사람들이 시위를 한다라 그래서 왜 중국 정부가 한 발 물러서는 것이냐 이런 식의 움직임이 중국 내에서 굉장히 컸던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 내부의 그런 식의 여론을 인식해가지고 중국 정부는 송환법보다 훨씬 더 강력한 법안을 밀어붙이게 되는데요. 그게 바로 2020년 홍콩 국가보안법입니다. 2020년 6월 30일에 제정이 됐던 홍콩 국가보안법, 저 법은 사실상 지금까지 중국이 추진했던 법들 중에서 가장 강력한 법이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고요. 저 법이 제정됨에 따라서 사실상 중국의 일국 양제는 무너졌다라고 하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홍콩 국가보안법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길래 이런 식으로 지금 논란이 큰 것일까요? 자, 일단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홍콩에 대해서 아니면 중국에 대해서 혐오를 조장하게 된다면은 범죄 행위로 분류가 된다는 거죠. 사실상 그러니까 정부에 대한 비판을 하지 말아라 이거를 지금 얘기하는 거
거 아닙니까? 자, 그리고 또 놀라운 얘기가 나옵니다. 국가보안법위원회가 내린 결정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처벌을 받으면 처벌받은 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다는 거죠. 사실상 이거는 민주주의 국가다라고 전혀 얘기할 수가 없는 것이고, 이거는 무슨 20세기에나 있을 법한 사회주의 국가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법안인 거죠. 자, 그리고 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중국은 홍콩에 새로운 보안부서를 설치하고 자체 인력을 편성한다면서 보안부서가 하는 업무는 홍콩 지방 관할권에 소속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죠. 저게 지금 가장 결정적으로 일국양제가 무너졌다라는 것이거든요. 중국 정부가 홍콩 내부에다가 그냥 보안부를 설치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식의 보안부는 홍콩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런 지금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리고 계속해가지고 중국은 매우 심각한 사건에 대해서 기소권을 가질 수 있다면서 심지어 재판은 비공개로 치러질 수 있다는 거죠. 매우 심각한 사건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상 중국 정부를 비판한다라고 한다면 그 모든 행위 자체가 매우 심각한 사건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홍콩에서 만약에 중국 정부에 대해서 비판을 한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중국 정부가 홍콩 사람을 기소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뭐냐? 저런 식의 법안이 그냥 단순하게 홍콩 사람들로 제한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38조에 따라 외국에 거주하는 비영주권자에게도 법이 적용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저런 식의 지금 말도 안 되는 자유민주주의를 정면으로 지금 배격하고 있는 저런 식의 법안이 언제 통과가 된 겁니까? 20세기 초중반에 통과가 된 것이 아니라 2020년도에 통과가 된 겁니다. 정상적인 국가라고 한다면, 정상적인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한다면 저런 식의 법안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죠. 1차적으로 영국이 당연히 일단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영국뿐만이 아니죠. 그렇죠? EU도 마찬가지로 당연히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고, 미국은 뭐라는 거야? 아예 보복 조치까지도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일본 또한 마찬가지로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죠. 사실상 정상적인 국가라고 한다면 모든 국가들이 홍콩 보안법에 대해서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궁금해지는 거는 그거겠죠. 마찬가지로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은 어떤 입장을 내놨을까요? 기대가 됩니다. 왜냐? 특히나 문재인 대통령은 인권 변호사 출신이니까. 홍콩 보안법에 대해서 시위를 주도했었던 조슈아 웡은 아예 그냥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대놓고 목소리를 내라 라고까지도 요구를 했는데요. 우리 인권 변호사 문재인 대통령은 어떻게 했습니까? 한마디도 하지 못했었습니다. 바로 저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제가 문재인 대통령 비판할 때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내가 문재인 대통령 비판하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진영 논리가 아니다. 이거는 지금 상식과 비상식의 문제인 것이다.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우리가 추구하냐? 그렇지가 않냐? 그 문제라는 겁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대통령인 문재인 대통령은 홍콩 문제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법이 제정이 되고 시행이 된 지 1년 정도 시간이 지났습니다. 1년 정도 시간이 지난 홍콩의 현재 모습 과연 어떨까요? 이미 홍콩 보안법이 시행이 되자마자 수많은 홍콩 사람들은 홍콩을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홍콩 공항은 홍콩을 떠나는 사람들로 북적거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이전에 통과가 됐었던 이민법 개정안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당 개정안에 따르게 되면 홍콩 입법회가 이민 당국의 입출경을 제한할 수 있는 권한 또한 마찬가지로 부여하겠다라는 것이거든요. 사실상 통과가 된 이민법이 시행이 되게 된다면 홍콩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입국하고 출국하는 것 그것조차도 감시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홍콩에서 지금 자행이 되고 있는 자유의 파괴 그리고 국가의 파괴는 그냥 단순하게 20세기 과거 역사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끊임없이 문재인 정부는 친중을 외치면서 국민들에게는 반일 정서를 지금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상황을 생각해 봤을 때 과연 홍콩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사태가 대한민국의 미래다라고 생각하는 게 과연 과장일까 싶습니다. 오늘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